땀의 과학 저널리스트 땀의 과학 사라 에버트. 나와 세상을 새롭게 감각하는 지적인 모험, 땀의 과학 에버츠. 사라 에버츠, 오랫동안 과학 저널리스트, 과학 베를린에서 11년 동안 특허원, 또 필라델피아 과학연구소, 캐나다 갤프 대학교 생물물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또 석사, 현재 칼턴 대학교 저널리스트, 미국 베스트 과학, 다양한 세계 일을 이렇게 많이 순행을 했네요. 몸을 식히는 짭짤한 땀을 피부로 내보내는 수백만 개의 이 땀샘 중에는 에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길쭉하게 늘린 작은 튜브가 피부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크린 땀샘의 제일 아랫부분에는 코일처럼 말려있는 관이 들어있다. 이 관은 진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관의 한쪽 끝은 표피를 관통해서 피부 바깥쪽으로 나가서 배출구를 형성한다. 튜브의 튜브에 빠져나오는 곳에서 땀이 에크린 땀샘을 빠져나온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서는 주변 조직으로부터 짭짤한 체액이 모인다. 이 체액이 에크린 땀샘을 지나서 피부 표면을 이동하는 동안에 빠져나가는 소금을 일부라도 구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체온의 소금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포크린 땀샘보다도 덩치가 훨씬 크다. 이것도 길쭉하게 늘린 튜브처럼 보이는데, 다만 스테로이드를 맞아가면서 이것을 그 튜브와 같다. 아포크린 땀샘은 사춘기에 나는 털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피부도 덥지만 무성한 털의 표면도 코팅한다. 모발 덕분에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묻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면적도 따라서 늘어난다. 아까 말하면 겨드랑이에서 털이 많을수록 땀 냄새가 공기층으로 퍼져서 이웃한 사람의 코로 들어갈 기회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에포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온 땀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피부 기름 샘에서 만들어내는 기름진 성분과 뒤섞인다. 피부 기름샘의 임무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순수 만들어내는 이 피부 보습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땀이 아니지만, 땀이 피부 위로 퍼져나가는 동안에 그 땀에서 특이한 기름 성분의 화학물질을 첨가한다. 이 모든 체액 성분이 합쳐지면서 그냥 소금물보다도 훨씬 복잡한 나와 세상을 새롭게 감각하는 지적인 모임, 땀의 과학 사라 에버츠. 땀이 강사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은 제발 나오지 말라고 간절히 원하는 순간에 수문이 열리기도 한다. 땀은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눈물, 트림, 방귀, 소변, 대변 같은 생리현상은 때가 아니다 싶을 때는 잠시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땀은 그렇지가 않다. 심부 체온이 상승하면 그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내 시상하부에 전달된다. 시상하부는 피부의 땀샘을 활성화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땀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땀샘은 몸이 뜨거울 때만 열리지 않는다. 불어나는 순간에 또 더운 기미조차 없는 상황에도 멋대로 열릴 수가 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의 역할, 이 체온 조절 능력 덕분에 우리는 소금기 있는 땀을 어마어마하게 분비한다. 한 사람 몸에는 대략 200에서 500만 개의 정도의 땀구멍이 있다. 인류의 땀구멍을 모두 합치면 그 숫자가 천조 단위에 이른다.
이는 우리 은하에 있는 항성보다도 많은 숫자다. 사실 지구에 사는 약 80억에 육박하는 인류가 모두 동시에 사우나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땀의 양은 무더운 이런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에 버금갈 수도 있다. 우리에게 땀 흘리는 재주가 없었다면 전 세계 곳곳의 지하철은 훨씬 불쾌한 장소가 됐을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이 물도 마시기 힘든 무더운 공간에 갇혀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운 좋게 까먹지 않고 물병을 가져온 사람은 열 스트레스로 죽지 않도록 몸에 물이라도 뿌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토하고 오줌을 누고 똥을 싸고 자기 몸을 핥으면서 일의 균형을 맞춰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그저 비 맞은 쥐처럼 흠뻑 젖은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땀이 없어질 경우를 생각하면 땀 흘리는 능력은 차라리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소를 생각해보자. 소는 땀을 제대로 흘릴 때도 10제곱피터의 피부에서 1분의 티스푼 절반 정도의 땀을 생산한다. 반면에 땀이 많은 사람은 같은 피부 면적에서 1분의 6티스푼 이상의 땀을 흘린다. 소보다도 12배 정도 많은 양이다. 땀이 많으면 증발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 효과도 그만큼 커진다. 미첼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대형 동물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어떻게 해서든 물을 아끼려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가능하면 체온 냉각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째서 인간의 땀을 물 쓰듯이 하는 존재가 되는지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새들도 헐떡거리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먹고 호흡기 축축한 곳에 이렇게 헐떡헐떡. 당신이 땀에 흠뻑 젖었을 때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았다고 생각해봐라. 증발한 수분이 신속하게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기 때문에 피부에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체온이 더 빨리 식는다.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열대우림 숲에서 외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피부 위쪽 공기가 이미 수분으로 포화되어 땀이 증발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증발 냉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역으로 사막처럼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이 곧바로 증발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난다. 땀, 몸에서 땀. 그러면 타액은 어떨까? 땀 흘리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표면을 핥아서 침을 묻히는 것도 체액을 과도하게 낭비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몸을 적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캥거루를 먼저 앞발을 핥아서 시킨다. 캥거루의 앞발은 정맥이 대단히 발달해 있고 캥거루는 타액을 냉각할 수 있는 땀으로 잃어버린 염분을 보충한다는 스포츠 음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땀샘에서 땀을 흘려보낼 때 소금 염분을 열심히 다시 걷어들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소금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바닷물과 비슷한 우리의 몸 내부에서 신경을 흥분시키고 심장을 수축시키는 온갖 생물학적인 과정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염분 농도가 필요하다. 인간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도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소금 결정을 손에 넣기 위해 수많은 전쟁과 탐사를 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짜 땀이 톨로스의 땀 향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작은 병에 담긴 인공땀이 유통되고 있다. 버브학계, 직물산업, 보석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들은 가짜 땀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지 않으면 정부 기준을 따르거나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공땀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어차피 대부분 사람의 몸에서 땀이 충분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왜 가짜 에크린 땀이나 아포크린 땀이 들어있는 병을 하나에 $150나 주고 산다는 말인가? 요약하면 냄새를 맡아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양적으로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땀 속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단서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 화학적인 단서가 아픈 사람의 면역계 활성이 고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감염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면역계 활성 고조 현상이 일어난다. 과거의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감염성 질환이었다. 근래에 들어서야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는 개선된 위생과 항생제, 백신의 발견, 오월서는 인간의 병력의 채취를
성페로몬이 한 종의 구성원들을 마치 자식 만들기 로봇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분자임을 감안하면 엄격한 성페로몬 개념과 채취로 서로를 발견하고 호감을 발전시키는 개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는 자신의 연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페로몬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수십 년 동안의 인간의 화학적인 소통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페로몬 T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간 화학 물질 신호, 땀 속에 들어있는 다른 생체 지표들은 포도당보다도 추적이 훨씬 쉽다. 땀 모니터링 세계에서 너다지를 켜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땀 속에 들어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화학물질,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활방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알코올을 생각해보자. 땀에서 알코올을 추적하는 장치는 이미 시작이 나와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보다도 훨씬 투박해서 이 장치를 착용하는 사람이 짜릿한 흥분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모니터링. 당신에게 성페로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사랑에게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 이는 대중문화에서 사용하는 페로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큰 대조를 이룬다. 대중문화 속에서 페로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된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페로몬 때문이죠. 하지만 엄격한 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성페로몬은 이를 발산하는 사람 앞에서 그와 성별이 다른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다. 성페로몬이 한 종의 구성원들을 마치 자식 만들기 로봇처럼 우리 코에 있는 수용체들은 다양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분자가 딱 하나만 존재해도 수용체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양이 적어져서 엄청난 냄새가 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프레트가 설명했다. 그와 반대로 공기 중에 특정 화학물질 분자가 득실거리는데도 정작 코의 후각 수용체가 뇌에는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만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코 속에 모여있는 후각 수용체의 모음이 똑같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감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익숙한 냄새를 알아보는 것과 모르는 사람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재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사람의 재치를 바탕으로 낯선 사람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려면 냄새 X가 Y와 상응한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배우거나 냄새 X가 Y와 상응한다는 지식을 유전적으로 암호화된 형태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다른 누군가의 재치로부터 뭔가를 알아내려면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숙여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야 한다. 이는 대부분 사회에서 민망하고 섬뜩하게 여겨지는 행동이다. 스웨트, 땀이 보여주는 진화의 비밀. 겨드랑이 생태계의 이 다양한 구성원들은 당신이 사는 것, 당신이 먹는 것, 당신이 함께 사는 사람, 심지어 당신이 엄마의 산도를 헤치며 나오며 그 안에 미생물을 뒤집어 쓰고 나왔는지 아니면 무변 제왕 수술을 통해 나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개인마다 제각각인 이 잡다한 피부 세균들은 당신의 고연 아포크린 분비물 칵테일을 먹고 살면서 화학적인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나는 향기가 당신의 고유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각자의 체취가 다르다 해도 사람의 체취에서 보편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냄새가 존재한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회적인 결속에서 체취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 후각을 상실한 남성은 섹스 파트너가 적어지며 여성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자신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양쪽 모두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체취를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왔다. 화학 석사 학위가 있고 과학 기자로 10년 넘게 활동해온 나 역시 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아프리카 공화국 간호사의
사례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땀은 그냥 소금물인 줄 알았다. 물론 페로몬 같은 냄새나는 분자도 조금은 들어있을 것이다. 아이, 끝에 여기 또 콘칩에 대한 집착, 이 드러날 수 있다면 다른 생물학적인 정보, 우리의 행동에 관한 정보들도 땀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빅브라더 우리의 땀을 채취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약을 감시하는 것은 아닐까? 공원의 3분의 1 정도의 공간에서 예술축제와 과학축제가 열린다. 냄새 맡기 전의 데이트도 그런 수많은 행사 중에 하나였다. 이 행사들은 모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주제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행사도 들어있었다. 나는 지옥불이라는 전시장 옆을 지나갔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참가자가 길게 줄 서 있었다. 통째 그리고 지옥의 묘사라는 개념에 영감을 받은 퍼포먼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로봇 외골격을 착용해보는 행사였다. 길을 따라서 물 걸어가는 길에 머리를 올백을 넘기고 말끔하게 대부분의 채취 저거제는 세균을 죽이는 방부제가 들어있다. 채취 저거는 세균이 땀으로 전체를 버리기 전에 세균을 박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채취 저거제는 예비로 또 향기도 담고 있다. 이 향기는 방부제의 효과가 다해서 미생물 개체군이 회복되었을 때 만들어질 악취로부터 주변 사람들 후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첨가한다. 제품의 냄새 분자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들어가기도 한다. 채취 저거제 회사에서는 자기네 제품이 지정된 시간만큼 냄새를 차단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티보 같은 감각 분석가에게 제품 평가를 맡긴다. 겨드랑이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테스트 대상이다. 겨드랑이. 땀이 보여주는 진화의 비밀. 나사는 우주복을 개량했다. 내위의 배관을 부착해서 피부 근처에 시원하거나 따뜻한 물을 흘려서 우주인의 체온을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고 헬멧 내부에는 김서림 방지 코팅을 해서 땀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건으로 인류는 마침내 땀의 한계를 발견했다. 이 생리학적인 체온 냉각 시스템은 인간이 지구 위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지구 240km 상공에서 우주복을 입고 있을 때는 심각한 골칫거리였다. 어떤 동물이든 몸에서 가장 여인 부위가 체온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코끼리의 경우는 기가 그렇다. 코끼리의 크고 얇은 귀에는 정맥이 광범위하게 망을 이루고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기가 기의 혈액 순환을 증가한다. 그러면 기의 얇은 피부로 들어간 혈액이 충분히 씻겨진 후에 뜨거운 신부 신체로 돌아갈 수 있다. 귀에서 냉각된 혈액이 코끼리 신부 신체의 온도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박쥐는 한낮에 쉬는 동안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역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생리적 상태는 신체 냉각에도 도움을 준다. 땀일과